이제 잠시 후에 11시부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내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며 머물렀던 숙소에서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용기를 타고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으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내에서 묵었던 숙소를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조금 전에 출발했다는 속보가 신화통신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바로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이제 잠시 후에 11시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도 이제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이고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즉 관세 문제, 여기에 대한 초점이 제일 먼저 맞춰질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마지막까지 잘 나타날지, 그다음에 또 중간에 혹시나 안보 문제, 특히 대만 문제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어떤 회담의 분위기가 약간은 어색해지지 않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세계의 만남, 세계의 합의, 세계의 담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 워낙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관심, 또 우리나라의 관심 또한 이제 상당합니다. 이제 잠시 뒤 11시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의 흐름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뭐 오늘 정상회담 도중에 뭐 생길 수 있는 뭐 변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번에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이 회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년 1월 아니면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베이징에서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동 일정의 전초전, 그다음에 그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지난 2월부터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증시나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예. 또 그것이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에 악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중국 모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선에서는 이 갈등을 봉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는 일단은 급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뭐 펜타닐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가다듬고 중국도 지금 미국이 부과한 높은 관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준에서 아마 합의를 다뤄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전에는 대만 문제 같은 것이 등장해서 굉장히 좀 껄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예.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제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하게 될 헬기죠. 마린원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 시진핑 주석과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김해공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경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김해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지금 마린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마린원을 탑승해서 김해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중국에서 또 지금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이곳 공항에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나게 되고요. 저 마린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탑승을 하게 되고 이동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 화면을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11시에 이 두 정상이 만나는 이 세계 담판 현장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단은 이번 만남에서 어쨌든 두 정상은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서로 어느 정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예민한 뭐 대만이라던가 안보 문제보다는 큰 틀에서 이 갈등을 좀 봉합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두 정상은 지금 필요성을 왜 어떤 뭐 각각 느끼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중국이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을 에 굉장히 하방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반대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맞불 조치로 내놓은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제조업, 특히 자동차, 그 다음에 또 항공 분야 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일종의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대체할 자원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은 일단은 휴전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와중에 스튜디오에 이인철 경제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계속해서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살짝 수풀에 가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타는 전용 헬기죠. 마린1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11시부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제 이 마린1이 있는 곳에 도착한 후에 마린1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에 다시 이곳 경주로 마린1을 타고 왔는데 그 일정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헬기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륙을 해서 김해공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이 11시에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정상이 11시에 만나기로 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출국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예상했던 시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전 세계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기억해요. 1946년생이에요. 6월 14일생입니다. 저는 사실 제 생일도 잘 기억 못하거든요. 노익장이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80세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수금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아세안 들러서 캄보디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수금했고요. 일본 들려서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려서 3,500억 달러까지. 자, 이렇게 되면 무려 유럽연합의 6천억, 그리고 일본의 5,500억 달러,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 합치면 1조 5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마린1 비행기 타고 1시간여 정도 일본에서 출발해서 김해공항 좀 늦었잖아요. 예. 예. 내릴 때 좀 불안했어요. 저 계단 넘어지면 휘청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건재하세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 심장 건강 나이는 본 연령보다도 15달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삼선임에 대한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어제는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어떻게 수금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미리 지금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하기 이전에 외신에 통해서 전해드린 걸 보면 시진핑 주석 중국이 지금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두를 수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앞서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느 정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장밋빛 전망을 던졌어요. 지금 미국이 어쨌든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히토류와 같은 제재를 풀게 되면 유예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 추가로 100%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세밀한 디테일은 두 분이 만나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결과가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헬기가 이륙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마린1 헬기가
이륙을 했고 이제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고 있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야 미중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경주에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부산에서 만날 것인가 설왕설래했는데 이제 며칠 전 어제부터 사실은 중국 측의 보도로 이제 김해공항에서 만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지금 두 분 모두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짧을 거예요. 앙금이 깊어서 우리는 일시적 휴전도 좀 잘 됐으면 큰 이제 돌발 변수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궁극적으로 패권 전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게 되면 제발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는 찬물을 좀 끼얹는 돌발 상황만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린원을 타고 김해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 또한 중국에서 김해 공항을 향해서 지금 전용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이 지금 둘 다 김해 공항으로 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이제 만나서 세계 단판을 오늘 짓게 되는 것인데 공항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만나서 어디를 가든가 봤더니 정말 공항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그 라이벌 국가의 두 정상이 제3국에서 만나는 건 흔한 뭐 가끔씩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냉전 때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제네바에서 만나고 아이슬란드에서 만나고 제3국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에이펙이라고 하는 큰 대형 국제 대회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해서 한국에서 만나는 것 뭐 의미가 있고 하지만 그것도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번에 흥미로운 것은 사실 김해 공항에서 만난다는 그런 사실이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김해 공항이라고 하는 게 특수성이 민간 공항이기도 하지만 또 군 공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는 것, 제3국에서도 그것도 또 군 공항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두 정상이 만날 때 그 누군가의 이제 국가로 갈 때도 사실 그 장소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공항을 정했다는 거는 뭐 어떤 의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아마도 보안의 문제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에이펙 지금 경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뭐 공간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도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두 정상, 그다음에 또 의전팀에서 그리고 외교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김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부분이 이제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의 이제 헬기 전용 헬기가 있잖아요. 네네. 뭐 미국은 에어포스 원이 있듯이 마린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여기 나래공항의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2005년에도 부산에서 에이펙 회의가 있었을 당시에 이게 공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지 의전실이에요. 당시에도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급하게 만들어져서 각국 이 정상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기다 보니까 보안이나 경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는 이착륙이 가장 중요한데 뭐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경주로 직접 갈 것인가. 경주는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이 돼 있고 굉장히 지금 보완하기 좀 어려운 여건인 걸 감안하게 되면, 그리고 지난 2019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에도 여기를 이제 점검실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도 그렇고 2005년에 이제 부산 에이펙 당시에도 지금 국빈 영접을 위해서 사실 이 나레마루라는 공간이 마련이 된 건데 언급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군사시설이고 또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두 정상 간의 굉장한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뭐 현장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백악관이다 해서 저희 뭐 에어포스 원도 봤고, 조금 전에 뭐 마린원 헬기 떴고 뒤에 이제 시누크 헬기들도 뒤따라가면서 이제 호위하는 모습도 봤고요. 이제 또 다시 내리게 될 텐데, 이런 부분 어쨌든 우리는 당사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두 국가의 정상이 한국을 지금 동시에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있는데 경제 문제, 뭐 또 혹은 모르지만 안보 문제까지도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두 정상 간의 어떤 조용한, 그리고 또 둘 간의 좀
그 익스클루시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그 좀 조용한 곳에서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잠깐 벗어난 그런 김해에서 그들만의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경주뿐이 아니고 이제 이 김해에서도 그런 그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외교적인 위상 이런 것도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진핑,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일정들을 이제 어제부터 소화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담판을 이제 바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생각하고 왔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번에 얘기한 걸 봤더니 뭐 프레임워크 합의에 좀 도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만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에 좀 기울은 거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미중이 실무진들은 해외에서 중립국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나온 결과들,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전원을 빌린다면 상당히 이제 미중 이 협상은 이제 좀 가까워졌다, 네네.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시작은 중국이거든요. 대두 수입 금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히토류를 건드렸고요. 여기다가 지금 그 가장 결정적인 게 트럼프가 아마 좀 움찔했었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마스가의 상징인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예. 포함을 시켰어요. 이건 사실은 그렇게 썩 중국 입장에서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조선 기술을 빌미로 해서 미국과 가까워지는 걸 경계한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먼저 선제적인 공격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오히려 중국도 지금 트럼프 일기를 경험하면서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고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은 중간선거가 가까우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노킹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나 연말 앞두고서 중국 값싼 중국산 뭐 크리스마스 장식품이라든가 트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내 물가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좀 급해졌는데 아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당장 미국의 뭐 미사일이라든가 첨단 산업의 이제 핵심 쌀이라고 하는 히토류의 이제 수출 제한을 좀 풀어주고 중국이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현재 한 55% 매겨져 있는 중국의 평균 관세율을 추가로 100% 하겠다라는 것은 유예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지금 대중국 반도체 장비의 어떤 수출 제한이거든요. 굉장히 그동안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저가 칩까지 철저하게 이제 차단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향후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양자 컴퓨터라든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철저하게 경쟁해야 될 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미국과 마찰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극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의 농산물부터 시작을 해서 옥수수 같은 뭐 것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아마 이제 펜타닐, 지금 펜타닐 마약류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관세가 20% 예.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협력하겠다. 사실 이제 구두적, 선언적인 것이지 이게 무슨 협력한다고 해서 마약류 밀반입이 갑자기 줄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을 일단 보여줘야 돼요, 자국에. 트럼프는 나가 지지층에 그리고 이제 적어도 시진핑도 지금 중국의 내수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나마 부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힘에서 이제 미국한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탑다운 방식이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탑다운 방식이지만 적어도 시진핑 주석은 이제 다운업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으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지금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어제 관세 문제요. 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특히 우리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비관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상에 가까웠다. 그래서 저도 이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타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정상회담 직후 전격적으로 이제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총평을 제가 이제부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슬슬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 보면은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불확실성이 거쳐서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특히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관세 협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은 점수 주셨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요? 일단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 거쳤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긍정적인 면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미 갈등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만약 지속되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어서 그것이 우려스러웠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거쳤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히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또 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일본 차보다 더 비싸게 미국에서 팔리게 돼서 우리 수출 경쟁력에 제한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됐다는 것. 그거는 긍정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200억 불 매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앞두고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일본식보다는 우리가 유럽식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수익 배분 구조도 처음에 원리금 상황까지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넘버를 제시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또 미국 측의 입장이 수용된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 모습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 와중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김해공항의 지금 이 시각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 마린원을 타고 경주에서 출발을 했는데 김해공항에 지금 이 시각 도착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해공항에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에서 마린원을 타고 출발을 했고 지금 저희 카메라에 잡힌 저 모습이 김해공항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마린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는 마린원이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지금 김해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한 것이고요. 이제 곧 시진핑 주석도 본인의 전용기를 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차례로 미중 정상이 김해공항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3분인데요. 11시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로 미중 정상이 도착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마린원이 착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잠시 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마린원에 내려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부터 이제 저희가 또다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전용 헬기인 마린원이 이제 김해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앞서 경주에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김해공항에 이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한 건데요.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린원 전용 헬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호위하는 시누크 헬기 2대가 앞서 김해공항에 먼저 도착을 했고요.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지금 보고 계시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이 착륙을 해서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해공항에 왜 지금 두 정상이 오느냐라고 보신다면 오늘 두 정상의 정상회담 자체가 이 공항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가 지금 착륙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김해공항에서 아마 대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도 이 공항에서 내리면
내리자마자 이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석도 이제 잠시 뒤면은 곧 도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상공에서 내려오는 이제 뭐 전용기라던가 뭐 헬기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착하는 모습 속속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이게 어쨌든 두 정상이 이제 보통 이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먼저 악수를 건넨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 늦는다던가 저희는 그런 두 정상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모습에서의 많은 해석들을 또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경주에서 온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저도 지금 앞으로 이제 의전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시진핑 주석이 도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악수 장면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요.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여기로 도착을 하고 사실 오늘 여기서 헬기 타기 전에 입었던 옷에서부터 해서 아마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참모진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모든 게 메시지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모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시진핑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조언도 했을 거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 스타일대로 할래 하면서 서로 간의 얘기들을 지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두 정상이 만날 때 뭐 저기 자료 화면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촬영을 할 거잖아요. 예. 바로 그 모습 악수하고 뭐 아니면 어깨를 두드리고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서 서로 얘기하는 모습들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가 호스트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시에 이제 시작될 때 그 둘의 만나는 모습도 저는 어떠한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들이 만날 때는 저희가 뭐 메시지, 그러니까 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해석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 부분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평론가님께서는 좀 예상해보고 계세요?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많은 이제 언론에 노출돼 있고 많은 정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뭐 압수하는 방식에서부터 그리고 끌어안고 같은 정상이지만 등을 두드린다든가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다를 좀 보여주는 쇼맨십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중국과는 기싸움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패권 전쟁은 뭐 거슬 수 없는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뭐 악력, 악수를 하면서도 뭐 힘을 끌어서 자기 앞으로 끌어잡아당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벤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비행기 장거리 시간을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 보좌진이 뭐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밖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고 대신에 시진핑 주석은 지금 뭐 그동안 많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대면 접촉은 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만 이제 이 협상을 해왔지만 아마 이제 단단히 좀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의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이제 중국 측에서도 만만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담판을 짓기 위해서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그 순간부터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리논이 계속 도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고 계신 장면은 이제 부산 김해공항의 모습인데요. 이제 잠시 후인 11시부터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들이 이곳 김해공항을 향해 왔고 먼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공항 상공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전용기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도착 당시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뭐 국빈 방문을 했었고 오늘 이제 오게 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국빈 방문입니다. 이렇게 미중 정상이 우리나라의 국빈을 방문한다. 흔치 않은 경우고 또 처음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이 두 나라의 정상을 우리나라에 부르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예우가 필요한 것인데 바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예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곧 이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상에 대해서도 정말 연이어서 일주일에 2번이나 이것을 국빈 하루 정상으로 사이입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맞이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도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서 우리 에이펙 성공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무역 분쟁 그다음에 갈등 고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장소 제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중국도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왔고 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바로 성사되는 이런 게 아니라 조율의 과정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입니까?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결국은 오는 것이 이제 확실해져 이제 와 있지만은 예. 이제 오는 중이지만은 이 사실은 9월 뭐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확실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와도 며칠 오느냐도 있었고요. 그렇죠. 형식도 어떻게 되느냐가 그리고 불분명했습니다. 오느냐 안 오느냐도 끝까지 몰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오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네, 없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었는데 국회의장 보내는 선에서 하면서 이게 과연 그럼 답방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빈 방문 같은 경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두 정상 모두를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했던 일종의 뭐 외교의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교의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장을 만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그 장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글쎄요 그러면 미중 정상도 언젠가 이제 만나서 이 단판을 지어야 하는데 그럼 그게 마침 우리나라가 또 이 에이펙이 계기가 됐던 겁니까?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에이펙이라는 회의가 이번 10월 달에 있었고 근데 이게 한 8개월 정도 지나온 미중 간의 어떤 경쟁에서 한 번쯤에 고비점이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악화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컸었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는 뭐 10월, 11월 이제 넘어가면서 정말 그 미국 경제에 좀 더 충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율의 중요성, 완화의 중요성 같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두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쯤에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에이펙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여기서 만나서 두 정상 간의 갈등의 봉합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산 김해공항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예측되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이 이제 김해공항에 착륙을 했고 헬기의 프로펠러가 이제 멈춰섰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멈춰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죠. 이제 더 비스트가 헬기 뒤쪽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 헬기 밑쪽으로 인사들의 이제 발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동해서 저곳에 있는 이제 더 비스트를 타고 이제 김해공항 내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일지에 대해서는 잠시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올 때도 그렇고요. 앞서 뭐 일본을 방문할 때도 그렇고요. 타면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까지 그 기분 좋은 느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까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정을 보면 어쨌든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2박 3일 일정 그리고 이제 우리는 1박 2일이었는데 여기서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북한의 김정은과의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대답을 안 하면서 아마 이제 그게 만일 오케이가 됐다면 일정을 좀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쳤어요. 예. 그래서 참 아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를 다 꺼냈어요.
그렇죠? 핵 보유국 인정해 준다고 했죠. 하면 뭐 금융 제재도 풀어줄 것처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좋은 시절 사실 안방에서 하면 걔도 절반을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 만남의 장소가 물론 뭐 남한이든 북한이든 판문점이든 김정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호응을 안 했다는 건 왜 그랬을까? 물론 뭐 러시아를 가고 전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행동이 나는 관심을 더 끌기 위한 행동을 보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는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 설명 좀 드리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린원 헬기의 뒤쪽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서 차량에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린원 뒤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려서 지금 차량을 타고 이제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재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항 내에 있는 의전실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상당히 유력한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보안 관계상 확실하게 지금 공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런 화면들을 보면서 동선들을 보면서 추정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더 비스트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11시에 있을 회담을 이제 곧 준비를 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들이 잠시 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평론가님 말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차가 좀 내리면 저희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화면을 좀 보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바로 마린원에 내려서 이제 건물 앞까지 왔고요. 차량 문이 열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은데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지요. 건물 안으로 일단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 김해 공항에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착륙한 후에 더 비스트 이 차량을 탄 후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간에 김해공항에서 별도의 의전은 없이 회담장으로 이동을 했고 지금 이제 차량에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의 뒷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또 저희 카메라에 지금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화면에 바로 잡혔습니다. 10시 27분쯤에 카메라에 포착이 됐으니까 10시 30분쯤 되면은 이제 뭐 모습을 좀 드러내고 완벽하게 이륙을 하고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예상대로 11시 회담은 뭐 특별히 늦지 않게 대충 그 11시를 크게 넘지 않는 시점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건물에 들어갈 때 뭐 특별히 어떤 뭐 제스처라던가 뭐 말 없이 저희가 이제 뒷모습으로 건물 안으로 이제 차분하게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뒤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어떻게 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좀 뭐 자신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특별히 시간적인 연기 없이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담 일정도 지연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 중국의 전용기가 이제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정상 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동을 마쳤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 국빈 방문하는 그 의전을 받으면서 이제 회담장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 이제 국빈 자격으로 김해 공항을 통해서 방한을 하게 되고 도착 이후에 바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두 정상 간이 이곳 한 곳에서 모이기 때문에 공항 주변의 보안도 한층 강화가 됐는데요. 특히나 시진핑 주석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에 경찰관들도 대거 배치됐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도 지금 이미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예,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 미중 정상회담을 워낙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다소 조금 놓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차기 에이펙 의장국으로 2박 3일간 우리나라를 온 것이고요. 그리고 국빈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일정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되는 것이고 잠시 뒤에 이제 11시에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국빈 형식의 방문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그러한 이제 국빈 형식의 어떤 예우를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의장대 사열, 또 예포 발사 등 또 이제 우리 측의 어떤 영접들도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이제 국빈 형식의 어떤 예우와 환대 이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탄 이제 전용기의 이제 착륙 이후의 모습들도 저희가 이제 국빈 형식의 이제 환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차례대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직후 11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회담 장소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레마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지금 양측이 미중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와 또 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선박 입항 수수료를 내리는 합의도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해 공항에서 이제 뭐 유력합니다만은 이제 정회담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다시 경주로 이제 가서 에이펙 일정을 또 소화하게 됩니다. 뭐 역시나 구체적인 동선이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남,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기 에이펙 의장국으로서의 행보를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일정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끝으로 이제 여기서 바로 또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두 정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약간 스쳐가는 그런 일정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뭐 회담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의 갈등을 봉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어떤 가교 역할로서 외교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입지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냉전이 한참 치열하던 80년대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 동서 갈등을 치유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외교적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도 지금 미중 간의 관계는 뭐 전략적 경쟁 아니면 신냉전 이런 이름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높은 강도의 고강도의 그런 긴장 관계, 경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중 양 정상이 한국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악화하고 있는 그런 무역 분쟁의 실타래를 풀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이것의 이 경주 그리고 또 김해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한 바를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뭐 어떤 결실을 좀 맺게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에도 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훈풍도 채 끝나기 전에 오늘 사실은 주식시장의 이제 반응을 보게 되면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물론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어쨌든 이제 우리는 좀 얻었다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단 자동차의 경우에 또 그렇고요. 환율도 1,430원대에서 1,420원대로 조금은 안정이 됐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보니까 테마 중에는 역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핫합니다. 이 얘기는 모처럼 한국을 방문한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물론 미중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1일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있었던 좀 껄끄러웠던 사드 보복 이후에 우리의 뭐 이 연해 진출이라든가 우리 이제 대중국
이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어떤 한활령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이런 게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전에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최국이면서 호스트이다 보니 예. 미중의 어떤 관세 전쟁에 따른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것이어서 여기에 또 온 기업인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롯데가 거의 사업을 접어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현대차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릴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미중 이 회담 결과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일정 중에 우리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기업인들 대부분 아마 30일 오늘 아마 젠스랑 CEO가 예.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하고 3자 회동을 한다고 해요. 치맥 회동을 하고 여기서 다시 또 가야 돼요. 다시 또 경주로 경주로 가는 가서 거죠. 예. 이제 지금 뭐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회담을 보면서 그리고 CEO 서밋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화두를 던지는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사실은 미국이 던진 이제 무역의 틀이 깨졌잖아요. WTO 근반한 다중무역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국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적기 때문에 물건을 잘 만들어서 수출로 이제 이걸 파고를 넘어야 되는데 그걸 좀 깼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사연은 별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다자간 무역을 통해서 경주 선언을 하든 안 하든 다 체제를 부정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1박 2일로 오늘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호스트 입장에서 다음번 중국한테 더 넘겨주기 전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끼리끼리라도 남아있는 국가들끼리라도 좀 무역을 통해서 이런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파고, 특히나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과 같은 경제 체제 한 번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한중일은 지금 FTA가 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우리 4대 그룹뿐 아니라 우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김해공항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 이제 완벽한 이제 이륙은 했고요. 이제 멈추는 이제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빈 방문 형식의 우리 측의 환대를 받은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평론가님께 드렸던 질문은 이제 우리 기업인들과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11년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현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양국의 경제 협력에 어떤 좀 물꼬가 트이진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사실 굉장히 밀접하죠. 지난 여러 가지 사드 문제 이후로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이 점점 더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중국 시장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철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중국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다음에 어떤 기술력 그런 분야에서 한국과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안미 경중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 방문을 했을 때, 워싱턴 방문을 했을 때 안미 경중은 이제 옛날 말이고 사실은 그때 발언을 통해서 안보도 미국, 그다음에 경제에서도 미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바는 있지만은 그 말이 중국을 경시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이 어떤 고립주의 성향으로 보호주의 무역 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이펙이라고 하는 다자무역주의, 그다음에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라도 어떤 돌파구를
무역이 더 커질 수 있고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남아있는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국가들만의 협력이 아니고 기업들만의 협력이, 기업들 역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경제 협력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김해공항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용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는 관계로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 보자면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어쨌든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결국은 경제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치지 않고 여러 안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당장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당사국인 중국과 우리의 만남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의 결과가 이 뒤에 미칠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영향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얼굴 붉히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G2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대중교육 의존도가 우리는 25%, 대미 교육 의존도가 19%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두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히토리 수출을 풀지 않는다? 우리도 당장 타격이에요. 우리가 반도체부터 첨단 산업,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이 히토류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석 달에서 6개월 정도뿐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면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중국이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게 미국의 해양 패권, 제중국 해양 패권 견제에 왜 자꾸 미국 쪽으로 줄을 서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오션을 제재한 거였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G2의 가장 큰 이제 이 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만 문제 같은 걸 꺼내 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미국이 관세를 때려서 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이제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지금 대중국 관세로 이제 이 억압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런 이제 이 대만 문제라든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반드시 선을 그어서 어느 쪽이다, 안보 경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중국과 그리고 이웃 나라인 일본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조금은 중국에 관해서 좀 가졌던 부정적 이미지를 좀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이 둘이 합의해서 그나마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끝난다라면 우리는 좀 안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의존도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릴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쪽에서 계속 억압을 받게 돼요. 특히나 지금 우리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공장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급망을 중국과 미국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 절대 좋지도 않고, 그래서 가능한 한 G2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그리고 좀 다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물건도 옛날처럼 대부분 다 따라잡혔어요.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그리고 뭐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은 대부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단계 뛰어넘는 고부가 가치로 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앞으로 어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다자외교가 정말 어렵고, 특히나 이렇게 한 공간 안에,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정상들이 다 같이 모일 때 신경 쓸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어제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기업들에 대한 투자, 뭐 조선업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와 중국 사이에서도 지금 풀어야 될 문제라던가 좀 얽혀있는 이해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접점 속에서 나오는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뭐 이해관계, 갈등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고려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 경제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높이면은 세계 GDP가 뭐 5%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옛날에 보고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 보고서에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말 바람이지만 오늘 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얼굴 붉히지 않고 그래도 웃는 얼굴로 나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자라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랑 한국이 어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뭐 3,500억 불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서도 1,500억 불이 이제 조선업에 대한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오늘 아침에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선업 그리고 또 그 잠수함이 바로 이제 필리 조선소에서 건설이 될 것이다, 예. 건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선업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분명히 한국과 미국 간의 접점이 있고 서로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사실은 뭐 미국의 압력을 통해서 지금 한국의 어떤 공장들이나 특히 반도체 분야 공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다변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동남아나 여러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이 바로 그 지역으로 또 같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동남아를 통해서 아니면 멕시코를 통해서 이것이 수입이 되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또 한국도 같은 타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변화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이기는 한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그 크기와 파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다변화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변화를 하면 거기로도 또 중국이나 미국이 쫓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외교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말 지혜를 잘 발휘해서 예.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은 그 첫 시작이 어쩌면은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있을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탄 전용기의 출입문에 이제 트랩이 거의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정돈이 되고 이제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탄 전용기 문이 열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트랩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측에 지금 영접 나온 인사들과 함께 뭐 간단한 인사를 좀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해 공항 이제 주변에는 굉장히 좀 분주한 모습이고요. 지금 문이 열립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비슷한 시각에 비슷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이 시간쯤에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김해 공항의 전용기를 통해서 내렸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전용기를 타고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전용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의장대가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 도열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탈 것으로 예상되는 전용 차량도 이제 전용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조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을 때도 보면은 마린원에서 내려서 차량을 탑승해서 건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내려서 우리 측 인사들과 그리고 중국 측 인사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바로 차량을 탑승하고 회담장으로 바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11시에 사실은 이제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회담이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다 지금 거의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담장으로 이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 장면부터 해서 이제 회담 내용까지, 그다음 그 결과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이고 말씀 이제 두 분께서 주신 것처럼 전 세계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의 나왔군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예, 전용기에서 나와서 예. 이제 트럼프를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예. 화면이 잠시 멀어졌는데 조금 전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까만색 긴 코트인지 정장인지 저도 잘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까만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손동작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포착은 되지 않았고 바로 모습을 드러내고 트랩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전환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저희가 바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모습이 사실은 이제 회담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모습이고 그 의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바로바로 좀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보셨습니다만은 뭐 어떤 인상 좀 받으셨는지요? 글쎄요, 저는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그 게이트에서 이제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롱코트를 지금 입고 코트가 있네요. 맞았군요. 네, 예, 코트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거를 딱 보면서 1986년에 있었던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이 딱 지금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어요? 이게 그때 제네바에서 있었던 회담이었고 예.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해서 회담장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만나는데 그때 날씨가 추웠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는 롱코트를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네. 의전팀이 그러지 말라고. 코트를 왜냐하면 입지 말라고. 추워도 참으라고. 왜냐하면은 당신이 지금 70 몇 세인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70 몇 세인데 당신이 거기서 두껍게 옷을 껴입고 있으면은 약해 보인다. 추워 보인다. 추워 추위를 보인다. 타는 것처럼 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냥 서 있어라 잠깐.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이제 그 숙소에서 떠날 때 이제 미국의 스파이들과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망원경으로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떠났을 때 무전을 쳤죠. 레이건 대통령 쪽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롱코트를 입고 있고 모자까지 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고르바초프 서기장 40대였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70대와 40대가 만나는데 음. 그때 바로 누가 더 건강해 보이냐? 바로 이미지의 첫 승부에서 레이건이 이겼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때 백악관이 만들고 싶었던 이미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서 물론 시진핑 주석은 훨씬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뭐 파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은 이런 정상이지만은 그래도 오늘 조금 저 모습을 나왔을 때 저는 살짝 조금 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따가 트럼프 대통령이 건물 밖에서 만날지 아니면은 안에서 기다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의상이나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타이색도 저도 좀 눈여겨봤던 것이 좀 약간 언뜻 보기에 이제 약간 회색빛, 약간 좀 어두운 빛의 이제 타이를 맸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장을 가는 자리에서 뭐 저것을 이제 교체할 수도 있겠고요. 뭐 그 부분은 또 다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넥타이라던가 의상에서 주는 이제 정상들의 메시지, 특히 이렇게 정상들끼리 모이고 더구나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은 이제 롱코트를 입고 회색빛의 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평론가님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요? 일단 저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것 같다. 회담이 회담 진행되는 자체가 시간이요. 늦어질 것 같다. 이게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했던 환대랑 비슷합니다. 예. 대부분의 이제 이제 악장대 이제 악대 연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예포 발사 20여 발의 이제 예포를 발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부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과 이제 실시간 또 악수하는 장면도 노출이 그렇죠. 됐잖아요, 어제. 예. 아마 지금 보니까 조현 장관과 이제 주중 대사가 지금 환영하러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나레 마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평소라면 아니면 이제 공식 차량이나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는 수순이 있겠지만 여기는 아마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량으로 그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했던 나레마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11시가 당초 예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회담 뭐 시각이 11시였죠. 맞습니다. 아직 여포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시간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아마 그 장면이 좀 생략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 측에서 이제 준비한 환영 행사가 간단하게 마쳐진 것 같고 바로 회담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저 이동 루트대로 가서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이 이제 저게 53분입니다. 평상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늦어요. 골프 치다가 늦기도 하고 정상 모셔놓고 굉장히 결례를 많이 하는 분이 트럼프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한국에서 1박을 했기 때문에 예. 정상적으로 가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비행기 타고 왔던 이제 시진핑 주석은 조금 늦겠지만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지금 굉장히 국빈 행사의 저 의전치고는 조금 빨라졌어요. 단축된 것 같아요, 시간이. 그쵸. 어제 우리가 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전에 비해서 조금은 좀 짧아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시간 약속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좀 서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이제 파란색 넥타이였잖아요. 예. 타이여서 예, 예.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제 민주당의 색깔을 예.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앞서던 지금- 뒷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오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예, 어떤 그건 넥타이를 읽을 수가 맨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예. 확인은 안 됐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인사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있고요. 이제 미측 인사들과도 그렇죠. 아무래도 바로 이제 만나서 바로 인사를 하고 시작이 있는 되는 것으로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 지금 바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내부에서 회담장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백악관 관계자 여기서 나와서 영접을 하고 지금 안쪽으로 이제 실내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떤 예상했던 두 정상 간의 그 뭐 케미를 시작할 수 있는 케미스트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장면이 앞에서 연출되지는 않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우리가 뭐 서로가 어떤 색깔이나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비연사적인 메시지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건물 밖에 나온 이제 미국 측 인사와 인사를 나누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 같고요. 이제 만남과 동시에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시간이 55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상 이제 11시에 거의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늦어도 뭐 1분, 2분? 근데 웬만하면 지금 늦지 않으려고 뭔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인상도 좀 받게 되고요. 근데 그 1분, 2분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기싸움에서 어떤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각대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뭐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 상대방에게 뭐 좀 일종의 조롱의 의미도 되고 기싸움에서 제압의 의미도 되고 이렇게 하는 일종의 술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 굉장히 온 타임으로 모든 것이 시간에 그래도 비교적 맞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싸움보다는 이제는 양 정상이 두 나라 간에 지금 산적해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허심탄회하게 오히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회담이 길어지면서 얘기가 더 많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예. 말씀 나눈 와중에 아무래도 지금 이번 회담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CCTV 같은 경우에도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속보를 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쨌든 저희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좌측 화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 도착하는 모습이고요. 우측 화면이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이 도착하는 모습인데 같은 이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쯤이면 아마 마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장면이 한 30분 정도 간격입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자면 10시 15분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해 공항에 도착을 했고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서 내린 후에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이곳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 25분경에 도착을 한 모습이 좌측 화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가 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도착해 있는 이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로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30분 간격을 두고 어쨌든 두 정상이 같은 공간에 들어섰고 이제 11시에 예정된 대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뭐 시진핑 주석도 조금 늦지 않을까 지금 뭐 우리 측의 의전 같은 시간들을 고려하면 약간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킬 건 지키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시진핑 주석한테 계속 구애했어요. 만나자. 정상과 통화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보면 뭐 나와서 악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곤하니까 그냥 자리에 물러앉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정상회담하고 미중 정상회담하고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는 달리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빅딜은 아니더라도 이제 스몰 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뭐 기싸움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기술 통제 문제, 뭐 장비 반입 문제, 보조금 문제, 여기다 뭐 지적재산권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제 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쨌든 핵잠수함을 받고 이제 현금 투자액은 2천억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핵잠수함을 받으면서 오늘 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하나오션에서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걸 보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맞으면 걸려요. 왜냐?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중회담의 결과보다도 오히려 1위를 날 있을 한중회담에서 우리가 그걸 사전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네. 대만 문제 걸려 있죠. 양안 문제 걸려 있죠. 또 반도체 장비 문제 걸려 있죠. 또 히토리우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과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또 이 플랜 B를 가지고서 이 설득할지도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딱 이제 11시가 지났기 때문에 예정된 시각이 됐습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회담 장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했습니다. 이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가 예상이 된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어쨌든 두 정상이 이제 같은 장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확실시가 된 상황이고 예. 회담을 함에 있어서 이 장소가 주는 의미도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공군기지 김해 공항에서의 회담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해 공항은 사실은 민간 공항이기도 하지만은 공군 기지이기도 합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도 평론가님 아까 좀 이른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과거 에이펙 회의 부산에 있었던 회의 때도 의전의 장소로서 사용을 됐기 때문에 결코 미국의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낯선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주라고 하는 곳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미중이 다뤄야 하는 그 문제가 너무 민감하고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정상 간에 별도의 공간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몇 년 전에 만났을 때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여 있었을 때 둘만 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한 40분,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회담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좀 특별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김해가 또 고려된 걸 거고요. 또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바로 공항이니까 이동이 편하고 특히 이제 헬기로 이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에서부터 헬기로 이동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기도 좋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비행을 해서 오늘 막 도착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이동 시간 없이
바로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모두에게 여러모로 편한 장소고, 그다음에 또 이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미국으로 출발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장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가 정상회담장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이냐, 어떤 악수를 하고 어떤 대화,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이냐, 저희가 그 부분을 정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잠시 뒤에 두 정상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서 지금 굉장히 이 회담장 안이 분주하고 취재진들도 굉장히 지금 옆에 카메라가 보일 정도로 이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좀 치열한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아마 화면이 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대로 이제 두 정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 글쎄요, 벌써부터 이제 상당히 긴장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분주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카메라도 지금 고정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곳이 굉장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이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양국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 뭐 구체적으로 뭐 미국은 중국이 뭐 펜타닐 원료의 밀수출 단속을 좀 강화하면 관세를 뭐 낮출 수 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뭐 히토류 관련 문제도 있고요. 대두 수입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엄청나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만큼이나 지금 이 한 공간, 저 작은 공간에 모였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주함이 전달하는 의미도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예. 아마 이제 CNN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 여기 관세 협상의 결과, 또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이 양국의 관세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뜨리고 공급망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올까? 정말로 완전한 무역체제의 복귀라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딜보다는 스몰딜, 관세를 완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하는 수준의 협의가 나온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제 나온 보도는 중국이 그나마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해주면, 일정 기간 유예해주게 되면 미국은 이제 10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좀 철회하는 어떤 휴전의 신호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상당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중국 중견 국가로서 외교적 어떤 위상을 강화할 기회를 갖고 있고, 우리가 호스트이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미의 어떤 실질적 성과를 좀 이끌어냈기 때문에 미중 화해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중재에 대한 어떤 이제 혜택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 뭐 변수는 존재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핵잠수함을 잡았지만 인근 국가를 이제 지렛대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대만 문제는 미국과 아마 이제 중국이 영원히 평생 갖고 갈 문제이고, 여기다가 외교 안보 이슈가 이제 회담 의제로 돌발 의제로 등장하게 된다면 완전히 관세 무역 이슈가 이제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 긴장이 조금 완화되거나 이거보다 더 긍정적인 신호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 정상회담장 저희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지금 저기 전 세계 취재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양해해 부탁을 저희가 좀 드리겠고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회담 전에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 화면을 계속 좀 보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히토류를 유예하거나 보류해서 이게 일시적인 봉합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오늘 결과가 도출이 돼서 봉합이 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제 잘 들여다보면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그걸 돌려
말한다면은 언제든지 불안 요소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왜냐하면은 히토류 유예, 그다음에 뭐 관세.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군요. 빨간색 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들리면 바로 좀 연결을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시진핑 그러니까요. 주석, 예, 잠시만요. 우리 지금 악수를 하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Great pleasure to see you again.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만나서 We're going to 반갑습니다.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굉장히 no doubt. 성공적인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굉장히 That's not good. 쉽지 않은 상대여서 저에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We know each other well. 하지만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plan to sign a trade deal today? Could be. 오늘 협의문까지 작성을 하게 될까요? We'll have a great 좋은 understanding. We have a 짐작을 great 하고 있습니다. relationship. We'v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저희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Will you discuss Taiwan, sir? 대만에 대한 이슈도 다루게 될까요?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Wait. Nobody else is going to the meeting. Nobody else. 예, 짧게 그 사진 촬영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기자들의 질문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와서 시진핑 주석을 기다렸고요. 시진핑 주석이 회담장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시진핑 주석의 등을 두들기는 모습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뭐 합의문 작성까지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우린 좋은 관계다라는 발언을 똑같이 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주석이 나오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 함께 지금 한번 보시죠. 네. 이 짧은 만남에서도 참 주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서 뭐 언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주목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붉은색 넥타이를 찼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푸른빛이 살짝 도는 것 같긴 합니다만 회색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전용기에서 내려올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코트는 벗었습니다. 이제 회담장 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만 기자들의 질문에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우리 한국말 번역이 들렸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중국말로도 뭔가 질문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중국말로 대답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언급이 몇 개 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he's a tough negotiator,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형적인 수사죠. 우리는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좋은 우리는 관계다. 좋은 관계, 아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뭐 그래도 웃으면서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지금 맨 마지막에 누군가가 대만 문제가 다뤄지나요?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답을 하지 않고 그냥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 이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열려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 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여기서 이 민감한 문제를 괜히 다룰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만약에 그 말을 꺼내면은 계속 길어지고 그렇게 될 테니까. 앞으로 있을 회담을 네. 생각해서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한 질문을 받게 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장면을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 보신 것처럼 지금 두 정상이 이제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MBTI로 성향을 분명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극이형인 트럼프 대통령과 샤이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저는 아까 뭐 그 교수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면서 영어로 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화면에 잠깐 잡혔는데 중국말로 질문하는 거 시진핑 주석이 답하는 걸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은데 지명 주석은 그리고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 그러다 보니 야 이게 굉장히 좀 회담이 의외로 짧게 갈 수도 있겠다. 길지 않고 본회담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정상회담이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라는 속보가 저희 현지 취재진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앞서서 이제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봉합이 되더라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그렇다면은 그 말을 달리 말하자면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슈별로 보고 있으면은 뭐 펜타닐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대중국 관세 뭐 10%를 낮추겠다. 그 다음에 히토리움 문제에 유의하면은 100% 추가 관세하는 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슈 대 이슈로 보면은 뭔가가 둘의 관계가 잘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히토류 문제 아니면 콩 문제, 그다음에 펜타닐 문제 아니면 전체적인 100% 관세 문제. 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화면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기가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회담장입니다. 이제 회담장의 모습 전에 아마 이제 기념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는 것 같고요. 회담 자체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담 내용은 잠시 뒤에 보겠는데 일단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을 만나게 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회담을 해왔는데요. 또 많은 곳에서 이미 저희가 많은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의제들이 있긴 하지만요. 시진핑 주석님께서는 훌륭한 리더이시고 또 중국은 훌륭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직까지 아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Trump,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as well to meet you. And it feels very warm seeing you again because it's been many years. Since your re-election, we have spoken on the phone 3 times, exchanged several letters, 저희가 여러 가지 통화를 and stayed 했었죠. in close contact. 그리고 계속해서 긴밀히 연결을 And 했습니다. our joint guidance, China-US relations have 그리고 remained stable on the whole.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인 합의점 그리고 무역 Given our 협상 different national 합의를 했죠. conditions, we do not always see eye to eye with each other. And 하지만 it is normal for the two 저희가 leading 이견을 economies 보이는 of the 것은 world to have 굉장히 frictions now and 정상적인 then. 것입니다. 하지만 이견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And in the face of winds, waves, and challenges, you and 물론 I, 이런 at the 도전에 helm of 저희가 China-US 대응해야 합니다. should stay the right course and 저희는 ensure the steady sailing forward of the giant ship of China-US relations. 저희는 앞으로 미중 I 관계를 always 잘 believe that 관리해서 China's 앞으로 development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goes 미중 hand 관계를 in 잘 hand with your vision 발전해 나가야 to make 합니다.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트럼프 Our two 대통령이 countries are fully able 마스카, to help each other succeed 미국을 and 다시 prosper together. 위대하게 하는 Over the 그런 years, I have 제안에 stated 굉장히 in public 공감을 many 하고요. times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rtners and friends. 그리고 This is 미중 what history has 양국은 taught us 파트너가 돼야 되고 친구가 돼야 And 됩니다. what reality demands. 이게 A 현실의 few days 수요이기도 ago, 합니다. in a latest 며칠 round of 전에 consultation, our two economic and trade teams reached basic consensus on addressing our respective major concerns and made encouraging progress. This provid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our meeting today. Mr. President, I am ready to continue 트럼프 working with 대통령님, you 저는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nd create a 그리고 sound atmosphere for the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그리고 양국에 다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nd you're very enthusiastic about settling various regional hotspot issues. 그리고 I appreciate your great contribution to the recent conclusion of the Gaza ceasefire agreement. 가자 지구에 대한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중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China's been helping in our own way Cambodia and Thailand properly settle their border 말씀드리겠습니다. disputes. 네, 일단은 전달은 And we have also 하고 been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완, promoting peace talks to resolve other hotspot 중국은 issues. 타이완이라는 그 영토 완정을 경고히 수호하고 그리고 대만과도 지금 대화를 계속해서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reat and concrete things for the good of our two countries and the whole world. 그러네요. I look forward to exchanging 가자지. views with you on 저는 questions important for our two countries and the world. 저희 Thank you. 관심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오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Why did you change your nuclear plan? Why are you going to be doing nuclear? 핵 관련된 계획을 왜 Thank you very 변경하셨나요? much, everybody.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don't know what this is. Throw this over there. Thank you. Thank you. 예, 본격 회담에 앞서서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의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한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뭐 좋은 관계다, 만나서 반갑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분쟁 문제에 대한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도 짧게나마 또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기서의 오늘 회담의 어떤 방향성까지 좀 힌트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의 긴장도가 느껴집니다. 뭐냐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좀 간결하면서 좀 낙관적인,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둬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이 뭐 서한 교환, 그다음에 전화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하면서 계속해서 클로즈 컨택, 밀접한 접촉을 유지해 왔다라는 이야기하고 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안정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바로 이어서 디스어그리먼트, 한마디로 여러 이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곧 이어서 이제 또 뭐 중국의 발전의 방향과 그다음에 마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 공감대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파트너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톤 다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또 가자지구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계에서 벌이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아젠다, 뭐냐면 피스메이커. 이거에 대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만 문제가 민감한 것을 지금 확실히 그 뜻을,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부러 어쨌든 그 대만 문제를 꺼낸 거잖아요. 네. 지금 저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즉흥적인 게 아니라 충분히 정리가 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긴 했어요. 다만 이 두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문제를 봉합할지, 어느 수준에서 이해관계를 가질지, 그리고 아니면 즉답을 피하게 될지 그 내용은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히토류 문제 같은 경우가 대두되었을 때 중국의 미 히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미국이 이것을 우리의 급소를 찔렀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갈 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점을 잡았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미국 측에 요구를 했던 것이 대만 독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였던 반면에 중국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만 독립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가 드러날 것에 대한 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를 꺼내고 아마 회담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 안정의 문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고려하는 동시에 또 미중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어떠한 수준의 발언을 하게 될지가 오늘 결국은 경제 문제뿐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안보, 이 대만 문제가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저 발언을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다뤄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상 발언 이제 준비 답변 중에 하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톤과 어느 정도 선으로 이걸 이제 가져가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그 자리에서 이제 회담이 진행되는 그 뭐랄까요 분위기라던가 뭐 결과 도출 이 분위기를 봐서 좀 정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이미 돼서 왔을까요? 저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미중 간의 문제도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적인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거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반도체 공급망에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TSMC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지 않습니까? 그 대만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그냥 지금 일종의 관세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에 묶어서 패키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신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이제 발언들이 앞서서 나왔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보자면 뭐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가 미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서 어쨌든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텐데 두 정상 간의 초반 분위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글쎄 뭐 일단은 초반에 언론에 비춰진 예. 것과 그리고 이제 이게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이제 버텀 업다운 밑에 실무진들이 각 해놓던 것에 그냥 서명하는 정도 선에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작심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 전에 굉장히 이제 이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가 또 협상 하루 이틀 전에는 미국산 대두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또 수입하면서 좀 이 협상에 대해서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이번 협상을 좀 타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펜타닐 문제 그리고 히토류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영상 틱톡 문제, 미국 인수권 문제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법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어떤 중국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협상이 굉장히 관세 주고받으면서 길어졌어요. 거의 1년 6개월 이상 길어지면서 당시에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비롯해서 에너지를 3,500억 달러 구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임기 말기에 따져봤더니 이행률이 60% 남짓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학습 효과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각 국가 벌이는 이제 무역 협상에 MOU임에도 불구하고 MOU라는 건 구속력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넣고 있어요. 일본은 미국이 정한 투자체 45일 내로 입금을 안 시키면 바로 보복 관세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걸 할 거예요.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빨리 대두 사주고 에너지 사주고 이제 이 각종 이제 히토류 규제 풀고 이거예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맹국한테는 원하지만 예, 그동안 이분해야 될 이제 이 무역 흑자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 이후에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 간접 보조금 주지 말고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펜타닐 문제를 이제 그 카드로 해서 이런 이제 각종 규제를 이제 낮춰줌과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에너지를 좀 많이 구매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이제 큰 그림에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깊은 감정, 이 두 개의 패권 국가, 하늘 아래 두 개의 이제 태양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아마 이제 끝까지 가야 될 평행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결국에 저 모습을 보셔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신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합의문인 것이고 앞서 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오늘 합의문까지 작성하느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좋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문 도출까지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글쎄요, 이건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오늘의 합의문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만 이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이 공포되고 그냥 국내적으로 실행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두 정상이 만나서 그 여러 가지 무역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이것이 주는 함의 같은 경우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계속 토요일까지 있을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또 선언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은 저는 오늘 회담에 그냥 내용에 초점을 맞춰보고 그다음에 이 두 정상 간의 어떤 특히 민감한 이슈들 지금 이제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경제 문제, 여기 무역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를 우리가 지켜보는 게 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면은 유럽이랑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랑 했을 때 무역 회담을 하고 나서 지금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는 MOU 수준에서 지금 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뭐 그 MOU를 하고 이제 일본 수상 같은 경우, 총리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서명하는 것을 그런 세리머니도 했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며칠 후에 이제 MOU가 준비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간적 촉박성 같은 거를 고려했을 때는 저는 오늘 지금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것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안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시간적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저희가 충분히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게 꼭 중국이라서라기보다는 뭐 시간적인 것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쳐봤을 때 합의문 도출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이제 장기 이제 이슈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제2의 극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는 게 좋고 특히나 우리는 실리를 취해야 돼요. 어제 이제 이 극적인 이제 한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일본이 의문의 일패예요. 일본은 전액 이제 달러를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기 내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내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까지 붙는데 저는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봤거든요. 아니 250억하고 150억이면 분명히 협상이라의 룰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10년간 분할이라는 겁니다. 10년간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3연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요. 따져볼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선불 투자 3,500억 달러 이제 선불 투자를 우리 하지 않은 것만도 왜냐 이걸 만에 하나 이걸 선별로 그냥 갖다 분할로 가지 않았다면 분할로 갔기 때문에 아마 연간 이자 부담만도 400억 달러 이상 우리가 이득을 본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한 57조 가량 어쨌든 이제 분할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 큰 지렛대로 활용을 했고 특히나 이제 핵잠수함 이제 확보의 경우에는 외신들은 그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이 뭐 영국이나 호주에도 주지 않았던 핵잠수함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 준다고 물론 우리가 자체적인 기술을 만들 수는 있지만 허용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상대 인근 국가들은 우리의 이 협상을 좀 잘했다. 한국이 잘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세를 몰아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남아 있고요. 한중 정상회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걸 지렛대로 조금 더 안방이니까 네. 조금 더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최우선시하는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